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게 하락 2파라면 물량을 주식 같은 경우는 물량을 줄여야 되는 시점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나스닥이 하락 3파로 진행을 해서 추세선 대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트럼프 관세 쇼크 1차 저점은 물론 깨질 거고, 추세선 하단 라인까지 지지라로 내려오게 되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다 빠져요. 저점 밑으로 무조건 빠진다고 봐야 돼요. 왜? 나스닥이 선행을 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구글, 메타 등도 따라오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락 3파 진행 방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또한 마이너스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가 분석한 대로 현 나스닥이 하락 3파로 진행을 돼서 관세 쪽으로 1차 저점 밑으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무조건적으로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50%는 빠진다라는 거죠. 해서 현재가 구간이 저항 구간이 하락 2파가 맞다면 선물 나스닥은 선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수익을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 현물 주식은 물량을 선물 나스닥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현재 현물 주식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줄여야 할 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대부분 주식을 하시겠지만 제가 현재 나스닥을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현재 나스닥 포함 뭐 유로 쪽 미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도 같이 폭락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또한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해서 현재 엔화 강세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우측 상단 바로 아래 보시게 되면 달러 엔이죠. 달러 엔은 이제 외환 시장이죠. 외환 시장인 달러 엔이라 뭐냐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포지션을 잡은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엔화 같은 경우는 외환 시장 같은 거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어요. 선물 시장은 이제 대략적으로 한 3개월마다 만기가 있는데, 엔화 마진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중장기적으로 엔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켈의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뭐 테슬라를 많이 잡고 계시죠.
국내에는 뭐 테슬라를 많이 갖고 계신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저항 라인에 붙어 있어요. 테슬라는 약간 파동상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파동으로 역헤드 숄더는 하락 파동, 상승 파동.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죠. 이런 식으로 저점이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저점이 나오고 세 번째 저점이 좌측의 저점을 지지를 해주게 되면 파동상 상승 파동인 역헤드 숄더 파동으로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파동을 이어간다.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파동이죠. 이 반대 파동은 뭐겠죠? 이 반대의 파동은 헤드앤숄더 파동이에요. 한 번에 고점이 나오고 두 번째 고점이 나오고 세 번째 고점에서 좌측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하락 파동을 이어간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파동이 좋지는 않아요. 현재 지금 나스닥도 하락 2파로 진행될 거라 보고 있는데 테슬라는 기술적 분석상 현재 차트로도 상당히 좋지 않아요. 좀 어떻게 보니 약간 변형 파동일 수 있는데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파동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헤드앤숄더 파동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한번 나오겠죠. 그리고 상단의 고점은 이 지점이겠죠. 자, 파동상 보시게 되면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상도 좋지 않아요. 지금 나스닥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 카운팅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 좌측 저항 구간에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게 만약 저항 구간에 떨어지게 되면 나스닥을 따라서 커플링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로 160에서 140달러 구간까지 빠져야지만 기술적 반동으로 다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좌측 우측 저항 구간일 수도 저항 구간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점이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점이 나왔고 뭐 헤드앤숄더 파동이 아니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고점이 저런 식으로 추세가 한번 나왔죠. 저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파동 같이 보여요.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또 저런 식으로 고점이 한번 나오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관세 쇼크를 마찬가지로 지금 파동 자체 카운팅 자체가 그 나스닥하고 똑같아요. 나스닥이 선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관세 쇼크로 지금 1차 쇼크를 맞고 나스닥을 따라서 1차 쇼크를 맞고 좀 기술적 반등을 들어오고 있지만 이게 나스닥이 저점 밑으로 깨지게 되면 이게 관세 쇼크 저점이죠. 테슬라 또한 지지 라인을 밟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카운팅 자체가 똑같죠 현재. 트럼프 관세 쇼크 1차 폭락, 1차 하락파, 기술적 반등 2파, 하락 3파 마무리. 테슬라도 같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기술적 반등 2파 진행 후에 나스닥을 따라서 2파 진행 뒤에
현재가 대비 나스닥이 하락 3파를 진행을 한다면 현재가 대비 대략적으로 40% 이상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분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현재의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자, 추세가 없다고 하고 진폭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현재 쇼크가 있기 전에 가장 큰 하락 추세가 언제였느냐. 물론 단기적인 이런 이때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일 거예요. 이 당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인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빼고 그 전에 가장 큰 대하락 파동을 이어갔던 건 이때가 글로벌 코로나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했죠. 불확실성 1차 폭락 구간,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2차 폭락 구간이죠. 자, 그리고 현재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 쇼크, 이렇게 큰 파동상으로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큰 하락 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락파가 조정 파동이 들어오려고 하면 일단은 하락 수치상 분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코로나 쇼크 때 어떻게 마무리를 졌느냐. 코로나 쇼크 때는 고점 대비 대략적으로 미 증시 기점으로 30% 이상이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수치 보이시죠? 30% 이상이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 파동, 중장기적으로 하락파를 마무리를 짓고, 고점 대비 30%죠. 나스닥 증시 진폭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 32% 정도 폭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대상승 파동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이때가 코로나 발발 1차 쇼크죠. 코로나 발발 1차 쇼크고, 그 이후에 큰 흐름상, 대파동상, 양적 완화, 미국에서 코로나 쇼크가 발생을 하니까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하면서 금리를 제로금리로 맞췄죠. 그래서 갈 곳 없는 유동성 자금이 증시, 비트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소비자 물가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이때가 대파동상 2차 하락인데, 보시게 되면 2차 하락 때는 몇 프로의 조정이 들어왔느냐. 대략적으로 최대 37%,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1차 파동 때도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중장기적으로 대상승 파동을 이어갔다는 거죠. 1차 대하락 파동 때, 그리고 2차 대하락 파동 때도 나스닥 수치상으로 30% 이상의 대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후에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다시 한번 코로나 쇼크와 마찬가지로 대상승 파동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위기죠. 세 번째 위기인데 지금이 세 번째 하락 파동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몇 프로의 조정이 들어왔느냐 현재 고점 대비 몇 프로의 조정이 들어왔느냐 자 30%의 조정을 못 넘겼어요. 이해 되시나요? 앞전에 같은 경우는 나스닥 수치 대비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대상승 파동을 이어가는데 현재는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그럼 당연히 저점 깨지겠죠. 저점이 깨지고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앞전과 같이 다시 한번 대상승 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전과 같이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상승 파동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30% 나스닥이 고점 대비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현재가 대비 최소 30에서 50%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일단 시황 설명 들으시다가 하단에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일단 저도 이제 설명하는데 텐션이 좀 올라가고 이게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텐션이 좀 떨어져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텐션이 좀 떨어지거든요. 텐션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듣다가 타당하다 분석 내용이 타당하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게 되면 텐션도 올라오고 하니까 지금 진폭 파동 카운팅상도 아직 30% 이상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30% 이상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30% 이상이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30% 이상이 조정이 들어와야지만 대추세선 하단의 지지라인을 밟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에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약 5년짜리 추세선 상단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최소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진폭 파동상 코로나 1차 쇼크 때 나스닥 수치 대비 약 32%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상승 추세가 연결이 됐고 자, 금리 인상 쇼크 때도 전체의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앞전과 마찬가지로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이때는 38%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38%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다시 한번 대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하단 최고치 갱신을 하던 도중에 현재 나스닥에서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서 불확실성으로 폭락을 했지만 폭락 후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차라리 여기서 추가적으로 쇼크를 받고 추세선 하단까지 밀어줬으면 좋았어요. 여기서 지금 주가를 이런 식으로 중간에 돌릴 게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뜨렸으면 V자 반등도 가능했지만 현재 나스닥이 그러니까 어중간한 지점에서 이제 돌리고 있죠. 차라리 폭락을 했을 때 추세가 하단까지 밀어줬으면 30% 이상 진폭 레인지도 맞았는데 지금 어중간한 구간에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락 3파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또한 현재 나스닥은 앞전과 같이 30% 이상,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략적으로 20%, 27%, 26%, 27% 조정이 들어갔다는 거죠. 조정이 들어왔고 추세선 하단까지 아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30% 정도의 조정이 마칠 거예요. 앞전과 마찬가지로 대상승 파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세선 하단까지 지지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한번 앞전과 같이 30% 이상의 조정이 들어오고 나야지만 앞전과 같이 대상승 파동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그쵸, 일봉으로 보는 거 크게